만약 당신의 진짜 힘이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기분, 의견, 압박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우뚝 서는 사람들은 내면의 고요함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잃지 않으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세상이 무언가를 세차게 던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욕의 말 한마디, 가까운 이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당신의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휘몰아치는 폭풍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폭풍에 맞서는 당신의 고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맞서 싸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위대한 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폭풍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레버를 당기면 감정이 튀어나오는 기계처럼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심장 박동이 일정하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 위에 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만든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게 두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멋대로 판단하게 두십시오. 실패가 다가오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함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분노가 아닌 당신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선택을 더 자주 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욱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이처럼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결단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작업을 조롱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했겠지만 이제 당신은 미소를 짓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당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상대는 싸움을 예상했지만 당신이 준 것은 침묵입니다. 그 침묵, 그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상대의 혼란이 되고 당신의 절제력은 당신의 승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후회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단 5초만 더 참았더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그 5초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위대함은 감정의 리모컨을 더 이상 남에게 넘겨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거대한 산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산의 중심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키가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배는 움직이지만 파도가 미는 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웃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당신 내면의 불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통제하면 아름답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분노, 슬픔, 기쁨, 그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일 뿐입니다. 모든 감정이 당신의 다음 걸음을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걸음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달, 절제, 그리고 감정적 주권입니다. 감정 그 자체가 되기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좌절감이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나의 사명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모욕이 영혼을 핥히고 불공평함의 분노가 치미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되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자는 그 공간의 속도를 조절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말이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때만 말하고 당신의 행동이 대의를 강화할 때만 행동하십시오. 어떤 방에 들어섰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의 목소리 톤에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톤을 낮추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휘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톤과 속도,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공간의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반응해왔는가? 아니면 대응해왔는가? 나는 순간의 감정이 영원한 목표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만약 당신이 모욕을 상처가 아닌 창문으로 보도록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창문을 통해 상대방의 불안함을 들여다보고 추락하는 대신 비상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지배당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목표라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확고한 목표에 닻을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모든 방해에 취약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줬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심지어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과 같아서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나침반을 더 높은 곳에 맞추십시오. 박수갈채나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이 남길 유산의 말입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소한 소음에 일일이 움찔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모든 사소한 비난을 침묵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건축가는 누군가 기초를 비웃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통달함으로써 세상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창조물이 우렁찰수록 당신은 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외부의 드라마도 당신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책을 쓰거나 비전을 만들거나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의심, 비꼬기, 질투의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펜을 놓고 그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하고 침착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써 내려가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길을 수정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사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나는 목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압박감에 떠밀려 살고 있는가? 하나는 당신을 들어 올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평온함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황금보다 뛰어나고 제국보다 오래가며 어떤 은행에도 예금할 수 없는 부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함이라는 자산입니다. 폭풍우를 헤쳐나가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체화해야 하고 살아야 하며 훈련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조가 불가능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고 미소는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함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굳건히 선 사람은 그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는 조용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 고요함을 당신의 귀한 자산처럼 여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혼돈이 닥쳐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계획을 흔들 때 당신의 평온함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보물처럼 간직하십시오. 반응이라는 값싼 쾌락과 교환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고 키우고 성숙시키십시오. 현명하게 투자된 평온함은 영향력, 명료함, 그리고 인내의 기초가 됩니다. 습관이 평온함을 만듭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깊고 의식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열린 하늘 아래를 걸으십시오. 당신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글을 읽으십시오. 하루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성찰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체계적인 삶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닻을 내린 영혼은 모든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을 마주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주먹을 꽉 쥔 채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다른 한 명은 침착하게 피난처를 짓습니다. 심지어 바람의 압력을 이용해 자신의 대피소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누가 더 강해져 있을까요? 누가 리더가 될까요? 혼돈이 아닌 평온함으로 대응한 사람입니다. 평온함은 단순히 보호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이며
올바르게 향하는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평온함을 보물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사소한 분쟁, 상상 속의 두려움, 순간적인 좌절의 재단에 그것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가? 당신이 의도 없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평화의 조각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고 소리치지 않고 이끌며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의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에너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방에 들어서면 세상은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당신을 스쳐 지나가고 기회는 줄어들며 존중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것을 세상이 그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 꼿꼿한 자세와 차분한 호흡, 단단한 존재감으로 들어서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자기력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말없이 강함을 이야기하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당신의 존재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당신 마음속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는 망설임이나 잡음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명료함과 위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심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떤 톤을 가질지 결정하십시오. 조용한 힘, 명확한 집중, 차분한 권위, 그리고 그 톤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품위 있게 옷을 입고 신중하게 걸으며 의미 있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순간들이 신성한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당신의 내면적 약속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협상 테이블이나 발표장, 심지어 당신의 거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나 의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은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와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도착한다면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침착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혼란인가? 아니면 명료함인가? 세상은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읽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주파수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당신의 교육과정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십시오.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과거의 당신이 아닌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미래의 당신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자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아는 인정을 요구하는 당신 머릿속의 시끄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 그들은 내 가치를 몰라라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짓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둬라. 나는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알아차릴 틈도 없다. 당신의 성장에 가장 위험한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모욕감입니다. 모욕감은 당신의 주의를 빼앗고 당신의 사명을 잠시 멈추고 논쟁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방어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미지를 방어하는 데 소비된 모든 순간은 당신의 운명을 건설하는 데서 훔쳐온 순간입니다.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반응하고 결코 건설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발전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의심하는 행인과 다투기 위해 걸작을 그리던 붓을 멈추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일을 중단할 때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들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사명은 섬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진실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직함도 박수갈채도 비평가도 아닙니다. 당신은 심지어 과거의 승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일 자체이며 비전이며 과정입니다. 당신은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나타나 말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로 말하게 합니다. 당신은 반응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모욕감은 우회로이고 생산성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 논쟁은 잊히지만 성취는 기억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비전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알리지 않고 건설하며 일이 끝났을 때 결과가 울려 퍼지게 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자아를 얼마나 시끄럽게 방어하는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망치를 들고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는가에서 발견됩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침묵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해받고 가장 적게 사용되며 가장 두려워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 서두릅니다.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되거나 잊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말하고 자주 방어하며 끝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휘두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된 침묵은 그 어떤 항의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말과 감정적인 반응의 차이를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들리기 위해 말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그들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침묵은 수동성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이며 절제는 수양입니다. 그것은 나는 도발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소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특히 도전을 받을 때, 긴장이 고조될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침묵이 긴장감을 만들고 당신의 평온함이 혼돈을 잠재우게 하십시오. 의도적인 멈춤은 존재감을 만들고
존재감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휘합니다. 시끄러운 회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의견이 충돌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모두가 가장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관찰합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않고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의 소란이 잦아들었을 때 당신은 명료하고 간결하며 이염 있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말은 안개를 뚫는 칼날처럼 소음을 꿰뚫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말하기 위해 충분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반응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말하는가? 침묵은 회피인가? 아니면 중심을 잡는 행위인가? 그 차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에 있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료함에서 태어날 때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지혜가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을 메스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요할 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조용한 존재는 부재가 아닌 힘의 신호가 됩니다. 힘은 고요함 속에서 길러집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새벽의 고요한 순간, 길고 시끄러운 하루가 끝난 후의 정적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납니다. 역할을 연기하고 요구에 부응하며 마감 시간을 쫓는 당신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힘은 광란이 아닌 집중 속에서, 박수갈채가 아닌 자각 속에서 단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소음이 멈추면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워하며 침묵에서 자극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침묵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비전, 명료함, 목적은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고요함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은 결코 완성되지 않고 두려움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결코 정복되지 않으며 방향은 계속해서 흐릿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어떤 혼돈도 뚫을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조용히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은 시험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모욕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 두려움 또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욕을 다루는 방식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연약해서 말 한마디에 부서집니까? 아니면 진실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모욕의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까? 모든 모욕은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반응하여 당신의 힘을 넘겨줄 수도 있고 성찰하여 당신의 지혜를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은 종종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을 그들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여 강력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마십시오. 침묵을 주고 고요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통달을 주십시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모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방식이 아니라 준비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모욕이 친구, 가족, 낯선 사람, 동료로부터 올 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준비하여 어떤 말도 당신의 평화를 꿰뚫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욕을 예상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그저 소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은 소리칩니다. 너 자신을 방어해. 평화는 속삭입니다. 너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신이 평화를 더 많이 선택할수록 모욕은 그 힘을 잃습니다. 모욕은 소음이며 일시적인 방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비전, 그것은 당신의 교양곡이며 메시지이며 소명입니다. 어떤 모욕보다 더 크고 더 무게감 있게 하십시오. 소음에 맞춰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맞춰 침묵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논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하게 지킨 채 그들로부터 걸어 나오기 때문에 모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돈처럼 함부로 쓰면 고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평화가 파산한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과로 때문에 지쳐 잠이 듭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보존하고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명료함과 집중력, 추진력에서 부유해집니다. 당신이 반응해서 창조로 에너지를 전환할 때 당신은 방해물을 쫓는 것을 멈추고 운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이 논쟁이 나를 비전에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옆길로 새게 하는가? 당신의 에너지를 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불은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요리하며 강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던지는 성냥개비에 불을 흩뿌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 외에는 아무것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량 관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이 어디로 향할지,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받을지, 누가 당신의 존재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를 방어하느라 바쁘다면 당신의 삶을 앞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절제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전투가 당신의 칼을 뽑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모욕이 당신의 숨을 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의 폭풍이 아닌 고요함으로 당신의 영혼이 아닌 침묵으로 맞서야 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방향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자기인식은 당신의 삶 전체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보면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며 단호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결과는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자신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보상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면 결과는 그 결정에 맞춰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증거를 통해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작은 승리를 쌓고 일관성을 만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고 특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각각의 행동이 증거가 되고 각각의 증거가 믿음을 강화하며 믿음이 정체성을 조각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미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미 믿고 있는 버전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버전은 미루지 않고 재차 의심하지 않으며
낡은 패턴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 버전은 이끌고 행동하며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 버전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모든 올바른 결정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갈 때 사라집니다. 당신이 얼어붙을 때만 두려움은 자랍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미룰 때, 미지의 것이 당신의 상상 속에서 확장되도록 허용할 때 두려움은 증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아주 약간이라도 당신은 그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돌파구는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 그저 움직이면 되라는 단순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용기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법은 용감하다고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을 축소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믿음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숨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렵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대하고 함께 데려가십시오. 조수석에 앉게 하되 절대 운전대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디어를 말하고 문을 통과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권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능력,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반응적으로 되지 않는 능력,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리더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침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요구하지 않고도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함이 없어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 인격, 그리고 평정심입니다. 리더십은 지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당신의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안전함을 신호하고 안전함은 신뢰를 쌓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군중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리더처럼 대응하고 있는가? 외부 환경이 내 에너지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먼저 이끌 것인가? 당신이 자신을 이끌 수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쳤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좌절을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실패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추락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섬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래, 이건 힘들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위해 단련되었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그때도 일어섰지,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과거 승리를 기억함으로써 힘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역사를 우리로 삼지 말고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꿀 때 회복 탄력성은 자랍니다. 나는 실패했다 대신 나는 배웠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부러뜨렸다 대신 이것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닫힙니다. 바람이 거세질 때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 줍니다. 오늘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당신이 보류하는 모든 반응은 얻어지는 힘이며 당신이 통달하는 모든 감정은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으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모두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고요함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입니다.